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모드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애널리스트들과의 Q&A 세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 Q&A에 진짜 속내가 많이 담겨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발표는 잠시 제쳐두고 실제 오고 간 질문과 답변 속에서 핵심 정보를 쏙쏙 뽀궈내드릴게요. 좋습니다. 특히 시장 상황이나 신제품 계획, 또 회사의 큰 방향에 대한 경영진의 생각을 읽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첫 질문은 UBS 쪽에서 나왔어요. 3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좋았는데 4분기 전망은 좀 낮게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딱 짚은 거죠. 그래서 2025년 마무리랑 특히 2026년 전망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하니까 내년 매출 성장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CFO 답변은 딱 한마디로 신중하다 였어요. 아, 신중하다? 네. 2026 가이던스는 지금 얘기하긴 너무 이르고 일단 4분기 결과 나오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역시 불확실성을 많이 의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긴 미리 너무 좋게 얘기했다가 안 맞으면 그것도 문제니까요. 그렇죠.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얘기도 나왔어요. 미국 금리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이게 자본 장비, 그러니까 클리닉에서 비싼 의료기기 사는데 좀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도 있었죠. 네, 아무래도 할부나 리스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구매가 좀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CFO 대답은 좀 시큰둥했죠? 맞아요. 금리가 내리긴 했는데 그게 장비 구매 금융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직 아니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아, 아직 체감은 안 된다. 네, 좀 더 금리가 내려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CEO도 비슷한 얘기를 덧붙였고요. 미국 말고 유럽 같은 곳은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고 실제로 클리닉들이 내는 리스 이자율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요. 그렇죠. 2026년 중반쯤 미국 주도로 금리 인하가 좀 확산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거시경제 지표 변화랑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은 좀 시간차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금리 내렸다고 바로 다음 날 장비 사러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좋았어도 내년 전망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 바클래스 쪽이었는데요. 네. 인모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죠. 안과 분야요. 특히 인비전 플랫폼이랑 건성원 치료 시장 진출 전략, 이거 업데이트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어요. 맞아요. 특히 검안사들 관심이 좀 늘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CEO가 꽤 구체적으로 답을 했죠. 네,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2026년부터 이 인비전 영업팀을 아예 분리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기존 에스테틱 팀이랑요. 오, 팀을 분리한다고요? 네. 그건 정말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안과랑 검안사 시장을 제대로 한번 공략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미 미국 검안사 협회랑 워크숍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확실히 힘을 싣는 모습이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성원 치료 적응증, 이거 FDA 승인은 아직이죠? 네, 그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FDA랑 임상시험 프로토콜,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 중이고 안정성 테스트 단계라고 해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 걸로 보는 건가요? CEO는 희망사항으로는 연말까지 프로토콜 승인받고 내년에 연구 시작해서 2026년 하반기쯤에는 최종 적응증을 받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직 그 건성한 치료라는 공식 허가는 없는데도 이미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기존에 다른 용도로 승인받은 핸드피스 기술들, 예를 들면 루메카 IPL이나 고주파 기술이 안전하고 임상 데이터도 있으니 이걸로 건성한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약간 규제 승인 전에 미리 시장을 좀 선점하려는 전략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최종 승인 기다리는 동안 그냥 있을 순 없으니까 가진 기술로 먼저 시장을 좀 만들어 놓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아까 말한 영업팀 분리랑 같이 보면 안과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과 말고 또 2026년 성장을 이끌 만한 다른 신제품은 없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늘 새로운 걸 궁금해하니까요. 네, 그 질문도 나왔죠. CEO가 내년 초에 새로운 에스테틱 레이저를 출시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오, 새로운 레이저요? 네, 기존 제품들을 좀 보완하는 신제품들이 될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아직 비밀이고요. 내년 1월 미국 세일즈 미팅이랑 2월 파리 IMCAS 학회에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아, IMCAS면 굉장히 큰 학회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공개한다는 건
꽤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겠죠. 연구개발은 계속 활발히 하고 있다. 뭐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네, 다음은 케너컬드 제뉴엘이 질문인데요. 최근에 북미 사장으로 마이클 데니슨을 임명했잖아요. 왜 그 사람을 임명했고 초기 역할은 뭐냐? 이걸 물었어요. 네, 리더십 변화에 대한 질문이었죠. CEO 답변은 몇 가지 이윤을 들었는데요. 일단 데니슨이 인모드에서 10년 넘게 일했고 그 전에도 사이너슈어 같은 데서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라는 점. 아, 업계 경험이 풍부하군요. 네. 그리고 비교적 젊은 40대인데 동부 지역 부사장으로 성과도 좋았다 이런 점도 언급했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핵심 이유요? 네. 기존에 미국 동부, 서부, 캐나다 이렇게 나눠져 있던 북미 관리 체계를 데니슨 한 명한테 몰아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죠. 아, 조직 개편이네요. 그럼 기존 서부나 캐나다 담당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분들은 회사를 떠나게 됐고 이제 미국 6개 지역이랑 캐나다까지 총 7개 지역 디렉터들이 모두 데니슨 사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상당히 큰 변화네요. 북미 시장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CEO도 데니슨이 시장이랑 고객을 잘 안다 이렇게 신뢰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정 웰니스, 그러니까 비뇨기과 플랫폼 질문도 나왔어요. 8월에 사용자 미팅 했는데 결과는 어땠냐, 제품 출시는 됐냐, 2026 전망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것도 새로운 먹거리 후보죠. CEO 답변을 보면 8월 시카고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임상 결과도 좋았다고 합니다. 한 800명 정도 모였다고 하고요. 꽤 많이 모였네요. 네, 제품 출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전담 영업팀은 없대요. 기존 에스테틱 영업사원들이 같이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아, 안과 쪽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일단 올해 말까지 좀 지켜보고 내년 초에 전담팀을 만들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개편은 확실히 효율화 전략이고 남성 웰니스 쪽은 일단 시장 반응 보면서 조심스럽게 가겠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과랑은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검증을 먼저 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죠. BTIG 질문인데요. 미국의 해외 사업 OUS의 강점이나 동향, 그리고 최근에 아르헨티나랑 태국의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해외 확장 계획은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네, 글로벌 전략에 대한 질문이죠. CEO가 지금 한 88개에서 90개국 정도에 진출해 있다고 밝혔어요. 꽤 많네요. 그렇죠. 특히 직영자회사가 있는 곳들을 설명했는데 유럽의 5개 자회사,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 그러니까 한 10개국 정도 커버하고 아시아는 호주, 인도, 일본 그리고 최근에 태국까지 4곳. 아, 태국이 추가됐군요. 네. 라틴 아메리카는 아르헨티나에 직영을 세우고 거기가 주변국 유통망 관리도 하고요. 그 외에 EMEA 지역 유통망은 런던에서 관리한다. 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직영 국가를 늘릴 계획은 있는 건가요? 아니요. 2025년에는 추가 계획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 최근에 연 아르헨티나랑 태국 이 두 곳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어요. 아, 내실다지기에 집중한다. 네. 다만 본사가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유통 파트너 통해서 하는데 2026년부터는 직영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작정 확장하기보다는 최근 진출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좀 더 무게를 두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직영이랑 유통망을 섞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모습이고요. 3분기에는 다시 줄었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이걸 물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 CEO가 먼저 좀 전제를 깔았는데요. 인모드 장비 대부분에는 모피우스나 바디타이트 같은 약간의 침습이 필요한 핸드피스가 꼭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아, 최소 침습이나 침습 기술이 주력이다. 그렇죠. 반면에 순수 비침습 제품, 뭐 다이오드 레이저나 IPL 같은 건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하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봤고요. 그럼 비침습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 그건 또 아니라고 했어요. 의사들한테 필요한 건 다 제공하는 원스톱샵이 목표이기 때문에 비침습 라인도 보완적으로 중요하다. 실제로 내년에 나올 신제품 중에도 비침습 레이저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2분기에 왜 그렇게 비침습 매출이 높았던 거죠? 그건 CFO가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연초에 출시한 CO2 레이저나 남성 건강 플랫폼 같은 신제품들이 주로 이 비침습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이 신제품들 초기 판매가 좋아서
2분기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신제품 효과였군요. 네. 그러니까 분기별 변동성은 신제품 주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여전히 최소 침습이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계속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소모품 이야기. 3분기에 일회용 시술 팁. 이거 얼마나 팔렸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또 장비 사용률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장비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팁은 계속 팔리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팔렸다고 했나요? 3분기에 약 23만 개 정도 팔렸다고 합니다. 이 팁들이 주로 모피우스 같은 시술에 쓰이는 거죠. 23만 개요. 이전 분기보다 늘어난 건가요? 네, 질문한 애널리스트도 그 점을 언급했어요. 전분기보다 늘었다고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거죠? 설령 새 장비 판매가 좀 주춤하더라도 이미 깔린 장비들이 계속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술 건수가 유지되거나 늘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장비 판매뿐 아니라 소모품 판매 추이도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인모드 3분기 Q&A를 쭉 훑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금리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내년 전망은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지만 네, 신중한 태도죠. 동시에 안과 시장, 남성 웰니스, 또 내년에 나올 신규 레이저 같은 구체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북미 리더십 개편으로 효율성 높이고 해외 시장은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고요.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네, 특히 소모품 판매가 늘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역시나 고가 장비 판매에 영향을 주는 금리 같은 외부 환경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 신제품이나 신규 시장 공략이 얼마나 이런 어려움을 뚫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전략과 실제 실행 사이의 결과가 중요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오늘 얘기 나눈 것들 중에서요. 인모드가 지금 힘주고 있는 건성한 치료 적응증 확보와 내년에 나올 새로운 에스테틱 레이저 출시,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26년 인모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특히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말이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정보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